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소장이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재명의 지팡이에 놀아나는 한국 사회라고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1장 3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3타, 지팡이 하나에 세 개의 타격을 노린다. 일석삼조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식 기간 중에서 이재명이 지팡이를 차용을 해서 이것을 검찰에, 법원에 출두할 때도 사용을 하고, 검찰에 출두할 때도 지팡이에 의존하고, 이런 식의 일종의 지팡이를 자신의 정치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데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이재명의 이 교활과 간교한 계산, 이런 능력이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로 미뤄봐서 물론 단식을 해서 건강이 상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팡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팡이를 자신의 정치적 사진에 등장시킴으로써 세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구속영장 여부를 판결했던 그 판사라든가 이제 앞으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장과 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자, 나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치명적인 것은 없다. 내가 돈을 받아서 챙긴 것, 이런 것들은 검찰이 밝혀낸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으로는 자신은 결백하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내가 윤석열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이런 피해자요 순교자라는 카스프레를 끊임없이 검찰과 판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관한 이런 메시지입니다. 일종의 자신이 내가 정치적인 일종의 대선 라이벌이었는데, 대선 라이벌에 대한 일종의 수사와 사법적인 조치를 1년 5개월씩이나 끌고 있다. 나는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단식을 했으며 단식을 해서 건강이 휘청해졌고, 그래서 지금 지팡이를 나는 불가피하게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일종의 자신이 정치적인 정적으로서의 정치 보복을 받는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끊임없이 윤석열 정권에게 주는 계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자, 이런 사람들, 특히 호남, 이런 데에 대한 이재명의 아주 깊이 계산된 메시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DJ, 나는 제2의 DJ다. 나는 김대중처럼 탄압을 받아서 건강을 상했고, 나도 탄압을 받아서 단식 때문에 건강을 상했으면, 자,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단식을 해서 35일 동안이나 당무에 복귀하지 못했던 그런 이재명, 제2의 김대중의 지팡이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민주당 당원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개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은 1번, 2번, 3번 제가 명기한 이런 정치적인 계산과 목적이
한국 사회의 민도와 얽혀져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표로 나타난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이며 그 이후에 민주당이 누리고 있는 지지율 상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은 지팡이를 통해서 자신이 피해를 받았지만 자신이 화합에 나서는 이른바 DJ가 만델라 신용을 내려고 했던 이런 것의 일종의 코스프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로 하여금 악역은 도맡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나서서 비명계에 대한 당신들은 외상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당 행위자 대표적인 5명 이들에 대한 압박과 공격, 비명계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 의원들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은 정청래가 악역을 담당하면서 진행을 하고 이재명은 뒤로 쏙 받아서 지팡이에 체중을 실으면서 당의 화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는 단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른바 당무 복귀의 첫 번째 선언으로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사했습니다. 화합과 단합, 포용 이런 지팡이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와 득점은 이재명이가 전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정경래는 자신이 일종의 팀을 이루어서 커플을 이루어서 자신이 악역을 맡고 자, 이재명은 선한 사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이재명의 카스프레이, 철저하게 계산된 정책인 쇼에 과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사실상 중도파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도파 이뇨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내년 총선 때 중도표에 특히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중도표에 사활이 걸려있다는 뜻을 사실상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도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된다라는 이건희 회장의 말을 인용을 하고 통합을 강조하고 호남 중시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중도파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어떤 실체적인 혁신과 변화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는 질량감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처한 가장 중요한 난제입니다. 실체적인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제2, 제3의 공천 파동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공정한 공천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해낸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가 받아들이겠는가, 최고위원회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런 식의 공천 제도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 앞에는 난제가 첩첩산중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